자, 고대의 원시시대의 무용을 보면은 전투 상황을 표현하는 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 무용이 있다. 제사 무용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함지, 대장, 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함지는 아까 삼황 오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제의 초대 제왕이 누구였죠? 황제였죠. 예, 황제 시대의 그 무용이에요. 네, 함지가. 함지는 그 황제 시대 무학인데 파련을 23현으로 개조해서 음악을 연주했다고 해요. 8현을 23현으로 개조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이걸 맞춰서 춤을 창작하고 이제 천재에게 하늘의 신에게 요거를 바치는 거예요. 이 함지라는 거는 뜻은 오곡을 주관하는 별을 말해요. 함지라는 거는 오곡을 주관하는 별을 말하는데 이 춤 무학 이름에다가 함지라는 걸 붙인 거는 이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을 보면은 대장은 요 임금 시대의 무학이에요. 요 대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산 있죠. 산림.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동물 소리도 있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그런 산림의 소리와 그 다음에 계곡 소리 이런 걸 본떠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도고 그러니까 질그릇 있죠.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석편, 돌 조각 도고, 석편 도고가 뭐라고요? 도고가 뭐라 했어 선생님 방금? 응, 질그릇. 응, 응.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석편은 돌조각이죠. 이런 거를 두드리니까 이게 일종의 타악기 역할이죠. 요걸로 리듬을 만들고 그 다음에 5현의 검은고를 15현으로 바꾼 거예요. 5현을 15현으로 바꾸어서 무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임금이 천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어요. 네, 요 임금이 천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저 함지는 어떤 임금이 천재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죠? 황제가 천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고 8현을 23현으로 바꾸어서 연주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함지라는 거는 그다음에 대장은 5에서 15현으로 바꾸었고 도고와 석편, 살림소리와 계곡소리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시대의 음악이고 소는 어느 시대의 음악일까? 그렇지. 어, 순이다. 지금 추론 능력이 대단해. 이건 황제, 여기는 요건 순 이렇게 되는 거지. 순 시대의 음악인데 이것 역시 뭔가에 대해서 비는 뭔가를 그 치하하기 위한 음악인데 요거는 천재를 위한 게 아니고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순 시대에 어느 날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우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났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홍수가 나면은 뭘 하죠?
뭐 댐을 짓고 저수지를 파고 뭐 그런 것들을 하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치수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하천을 정비하고 뭐 용수로를 파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이 우라는 사람이 이 하천 정비 작업을 한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13년 동안 했는데 하는 동안 집 앞을 무수히 지나다니면서도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온몸을 바쳐서 이 치수 사업에 열정을 쏟았대요. 그래서 13년 후 마침내 이제 너무나 열심히 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순시대 이 순임금이 우의 치수 사업이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진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때 기라는 사람이 기라는 사람한테 이제 음악을 만들라고 해요. 이 기라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어서 요거를 경축하는 무악을 한 것이 바로 소예요. 지금 함지나 대장은 뭘 위해서 만든 무악이죠? 그렇죠. 천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는 우의 치수 사업을 경축하고 또 누구의? 자기. 순의 어진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우에게 넘겨줘요. 우. 순 임금에서 이제 우로 가는 거예요. 아까 오제에서 순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부터 이제 다른 왕조가 시작돼요. 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때까지는 오제까지는 그 권력을 넘겨줄 때 어떤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현명하고 어질고 효심이 깊고 이런 거를 따져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줬었죠. 그리고 촌락 사회고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족 사회였어요. 근데 이 우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세습 사회가 시작이 돼요. 자, 은주 시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하가 초대 하 왕조의 왕이 되는데 이 우는 다음 왕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을 현명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게 돼요. 요순 시대처럼 현명한 사람을 찾아 재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대대로 그 임금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하 왕조는 이거 지워야겠다. 하 왕조는 BC 2070년부터 BC 1600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왕조를 얘기하는데 하 왕조 역시 설로는 그 이후의 기록으로는 하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 왕조의 직접적인 유물은 고증적인 실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정통 역사는 보통 은부터 얘기해요. 은 시대부터를 치고 그 이전에 하는 약간 세모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 왕조의 특징을 보면은 왕이 세습제가 확립이 되었다. 우 임금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이제 대대로 세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촌락 조직이 와해돼요. 촌락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시족, 부족 구성원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모두 표현을 하면은 그거에 평등하게 뭔가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사회였는데 왕이 생겼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뭘 얘기하냐? 계급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야죠. 계급. 이제 시족으로는 통치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기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신하. 다시 말하면 귀족. 그 다음에 그 아랫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귀족들이 바로 관직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같이 왕과 같이 통치를 하는 거죠. 이 관직도 역시 세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권력을 잡으면은 절대 놓치기 싫은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죠. 이렇게 자 요만큼 우리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그래 네 의견도 들어보고 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된다. 그 의견 하나하나 다 들어보다가는 하나도 결정 못하고 다 시간이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는 통치 권력,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이런 게 나뉘면서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로 농업과 목축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농업과 목축. 그리고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다.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다. 자, 그 다음에 하 왕조가 끝나고 이제 은이 시작이 돼요. 기원전 하 왕조가 BC 1600년에 끝나니까 이제 이 시기에 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있는 중국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조는 이제 설부터 시작이 되는데 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그 하 왕조에 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적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새 친구와 함께 목욕을 가게 돼요. 목욕을 갔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제비가 날아와서 알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적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아기가 태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14대 손이 바로 은의 초대 왕인 탕왕이에요. 탕왕은 설의 14대 손이다. 이 탕왕이 하 왕조의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이제 은 왕조를 세우게 돼요. 이 당시 은나라라는 거는 이 전부를 다 은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옆에 여러 가지 또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도시국가처럼 있는데 이 은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이 나머지 국가들은 이 은나라의 속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를 맹주국으로 하고 은나라에게 공물하고 군사 이런 거를 바치면서 여기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은의 지배 세력을 얘기하고 은 다음에 나온 왕조가 주나라죠. 주나라는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은 이후에 나왔던 게 바로 주나라거든요. 자, 주나라는 기원전 1027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를 얘기해요. 이 주는 봉건제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봉건제라는 거는 왕이 모든 전국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각각의 자치구를 통치하고 있는 걸 얘기하죠. 원래 왕이 한 명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모두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라가 점점 넓어지니까 이제 점점 다스리기가 힘들게 돼요. 그리고 공적을 세운 이 가신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가신들에게 제후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면서 자치구를 지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잘 다스리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후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제후들이 있는데 이 주나라는 동주와 서주로 나뉘어요.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나눠요. 이 전에 보면은 서주라는 거는 이 주나라의 도읍이 호경이었을 때 이때를 서주라고 해요. 그 이후에
12대 유황까지 여기에 있고 유황이 죽고 도읍을 평왕이 그 나급으로 옮기거든요. 나급이라는 건 오늘날 낙양을 얘기하는데 여기로 옮기면서 이때를 동주라고 해요. 이 전설에 따르면은 이 서주 시대는 1027년부터 771년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나라는 서주, 동주 모두 주나라가 있는데 약간 역사가 달라요. 일단 주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12대 유황까지 있었는데 이 유황이 어떤 여인에게 굉장히 흠뻑 빠지게 돼요. 포사라는 여인에게.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항상 여자가 끼어 있거든요. 뭐 양귀비, 말희, 달기 뭐 이런 여자들이 항상 끼어 있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죠. 항상 경곡지 새끼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미모라고. 그래서 그 후대 왕이 자신이 이 정권을 찬탈한 것을 혁명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여자한테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포사라는 인물이 유황의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유황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포사라는 여인을 본 거예요. 너무나 예뻤어. 너무나 예뻐서 그 여인을 취했는데 이 여인의 특징은 절대 웃지 않아. 얼음장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웃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널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비단을 찢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된장이야. 비단을 찢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제 비단을 가져와서 찢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웃는 것도 아니고 살포시 웃을 듯 말 듯한 미소를 띄웠대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너무 좋아서 온 마을에 비단을 다 끌어다가 하루 종일 찢게 했대요. 그거를. 마을에 그 비단이 굉장히 그 귀한 천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옛날에는 아주 노동 집약적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천인데 그거를 이제 다 동인할 정도로 찢어도 이제 여자가 더 이상 웃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질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너를 또 웃게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봉화에 불을 붙여서 제후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재밌을 것 같대. 이 봉화라는 건 뭐냐면은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언제 불 붙이는 거예요? 전쟁 났을 때 이거 불 붙이면 전쟁 났다는 거잖아. 빨리 오라고. 옛날처럼 전화가 없으니까 그 옛날 전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주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후들 있잖아. 땅을 나눠준 제후들이 있어요. 이 서주 시절에는 5개의 가장 강력한 제후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초반에는 한 10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 정리되고 10여 개국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력한 5개국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후들이 주나라가 이제 맹주국이니까 이 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다 도와주러 온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근데 그때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봉화죠. 이 봉화를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제후들이 모두 헐레벌떡 이 왕실에 일이 났다 하면서 막 와요. 그때 이제 이 포사가 깔깔깔깔거리고 이제 웃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그리고서는 전쟁이 사실은 안 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포사를 웃기고 싶으면은 또 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또 제후들이 또 막 와. 근데 전쟁이 안 났어. 또 돌아가.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어떠겠어? 이제 황당하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유황이 위급한 상황에 불을 붙였는데 제후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유황이 살해되기까지 이르러요. 유황이 어떻게 살해됐냐면은 유황이 원래 본 처가 있었어요. 정비가. 신후의 딸인데 이 신후 일족이에요. 신후 일족의 그 여인인데 여기 정비가 있었는데 이제 포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정비를 내치고 포사를 정비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우 일족이 굉장히 양심을 품었지. 양심을 품어서 이민족인 견융족의 힘을 빌어서 본인은 지금 힘이 그렇게 강성하지가 않으니까 남의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민족인 견융족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를 왕실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혁명이라 그랬지. 들어갔어. 침공을 해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유왕까지 이제 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해를 했는데 원래 이 신우 일족은 이렇게 유왕을 살해한 의도는 없었대요. 그냥 정비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정비로 올려주고 요걸 바로 잡으려고 한 건데 이제 유왕이 살해가 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신우 일족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붙였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유왕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왕의 아들인 평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민족의 그 도움을 받아서 여기 정권을 찬탈하니까 이 이민족이 이제 그다음 태도가 어떻겠어? 나도 좀 땅을 가져야겠다. 나도 좀 여기서 뭔가 얻을 게 있어야겠다. 얘네가 이제 공짜로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치고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 견융족을 몰아내긴 했는데 견융족이 외곽으로 빠진 다음에 너무 내가 저기 참 금은 보화가 많았었는데 그거를 모두 취하지 못하고 나온 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허구 헌달 쳐들어오는 거야. 평왕 때.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경에서 자꾸 이 민족들이 침입을 해오니까 이제 나급으로 옮기게 돼요. 나급으로 옮기면 조금 더 이제 안쪽 내륙이 되는 거죠. 내륙이 되고 여기에 있는 다른 제후국들과도 좀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는 거리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바로 동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서주 때 더 강성했을까? 동주일 때 더 강성했을까요? 응? 주의 세력이 지금 동주로 쫓겨간 건데 동주를 갔을 때도 약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서주일 때는 그 이후에 공자가 이 이야기를 편찬했는데 그때 연대기를 춘추라고 적었기 때문에 춘추시대라고 하고 동주로 쫓겨난 다음에는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주나라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주나라가 처음에 서주일 때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동주일 때를 무슨 시대? 전국시대라고 한다. 우리 그냥 합해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나라가 맹주국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이 당시에 무학을 볼게요. 이 당시는 무무가 있었어요. 이 무는 여러분 한자 알아요? 무슨 무예요? 뭐 할 때 무예요? 무당할 때 쓰는 무죠. 무당할 때 쓰는 무거든요. 그 춤이에요. 그러니까 무무라는 거는 제사 때 쓰는 춤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복에 종사한 사람을 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젊게 치고 그런 그 굿하고 그런 사람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무가 행해졌는데 무학이라는 거는 감으로 신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높은 권력과 이 감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전복에 종사한 사람인 무는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그렇지. 신에게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신의 이야기를 듣고 신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졌고 지위도 굉장히 높은 지금과는 달랐죠. 지금 무당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무학은 은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무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내용은 은나라의 개국을 칭송하는 거예요. 자, 은왕조가 이 이전에 은나라 이전에 무슨 왕조였죠? 오제 다음에 하왕조였죠. 하를 몰아내고 화의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한 개국 공적을 칭송하는 음악이었다. 이 탕왕은 은나라를 세운 개국 왕이거든요. 탕왕 때는 이렇게 개국의 공적을 칭송하는 음악이었는데 이후에는 선조를 제사하는 무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을 즐겁게 하는 무용이었는데 사회가 점점 발전하니까 이 목적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즐겁게 하는 즐거운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적인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오락적인 역할이 강화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인간을 미혹하는 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다른 정치라든지 다른 생업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풍습 중 하나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질이 된 다음에는 이 춤이 신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동북지방에 단고무라는 게 있어요. 단고무라는 거는 단고라는 종족은 그 동북지방의 만주족, 몽고족 한쪽 사이에서 유명한 그런 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발전해서 점점 제사한 날에 추는 민간 무용으로 변모하였다. 이 당시에 거북이 등껍질에 갑골 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갑골 문자를 보면은 이 당시에 춤 있죠. 지금 그 춤은 이 글자인데 당시 갑골 문자에 그 춤자를 보면은 무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무용수가 속꼬리를 들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속꼬리. 저게 속꼬리예요. 이게 이제 원시모의 한 형태인데 이런 게 다노무라는 게 있었어요. 다노라는 거는 무사의 이름이거든요. 이 무사의 이름이 무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는 당시에 비가 오게 하려면은 다노가 춤을 추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춘 춤이 바로 다노모예요. 이렇게 제사나 전복을 위해서 당시에 춤을 추었다. 또 이거는 다노라는 사람이 춤을 추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기 위해서 춘 거고 그 위에도 비를 오게 해달라. 비를 멈추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비는 춤을 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순수히 신을 위해서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었다기보다는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권력을 내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한 측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너한테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신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 조금 더 지배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무무는 지배자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그 다음 거 할게요. 수고했어요.